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그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죠. 이 두 사람이 그냥 작심하고 우리 윤 대통령님을 때리고 또 국민의힘 이번에 그 100% 당원 투표를 하겠다.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이걸 발표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엄청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김재구가 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유승민 이분이 페이스북에 기가 막힌 글을 씁니다. 당원 투표 100%가 낫지 않나? 이렇게 헤드라인에 글을 써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 보도에 대통령실도 윤핵관들도 부인하지 않고 있네요.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 맞네요. 자, 이렇게 유승민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자, 또 이 내용이 어떤 거냐?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45년 형을 구형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중 공천 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수에 보낸 장본인은 유승민 씨입니다. 이제 이런 것까지 다시 들춰내가지고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분이 이런 글을 써요. 헌법 7조 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해당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글을 써요. 그러면서 또 계속 짓거립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이 항은 공무원은 그 직위를 이용해서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제85조와 86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255조 부정선거 운동죄는 선거 개입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법 조항을 써놓습니다. 유승민 씨가 지금 계속 패북짓하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에 계신 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말한다. 선거 개입은 심각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 대통령은 공무원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국민의힘 당원이 국민의힘에서 100% 당원 투표로 하겠다고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곧 발표할 겁니다. 대통령도 마음이 그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얘기한 게 대통령님의 표현의 자유일 뿐입니다. 당원이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 당원이 국민의힘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공무원이라는 그런 올가미에 덧세워가지고 이렇게 패대기 치는 유승민, 이분이 진정 국민의힘 당원입니까? 아니면 아니 민주당도요 이렇게 심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쨌든 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표명은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원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을 불법 운운하면서 정치적 개입으로 호도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 양반 진짜 나쁜 양반이네. 누구? 유승민. 아니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뭐 친윤과 반윤 가면을 막 바꿔 쓰는 그런 정치적 변검술. 당원들은 유승민의 과거와 오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배신의 아이콘. 이분이 이렇게 대통령에게 불법 경선 운동을 했다? 징역 5년이다? 대통령에게? 제가 유승민 이 사람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더니 저 유승민 여론조사 35% 그리고 뭐 나경원 누구는 거서 10% 이하야. 그걸 쫙 또 올려놨어요. 자기는 35% 일반 여론조사.
나경원 뭐 10몇 %, 나 자세히 안 봤어. 또 안철수 10몇 %, 자기가 월등히 2배 이상을 1등하고 있다. 이거를 그냥 쫙 홍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가 대한민국에서 원내대표도 했던 사람이 이렇게 국민의힘을, 자기가 소속돼 있는 당을 이렇게 씹어버리는 그런 행패를 부리는 것은 정말 참, 이분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화가 난다는 거야. 자,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대선 불복이라면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불복이라면서 소신 정치를 표명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정치적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님도 그 한 분의 당원이기 때문에 사석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하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구 생각 이해해요. 그리고 이것을 마치 당무에 개입했다고 해석하는 그런 느작없는 유승민 전 의원, 정말 너무너무 과도한 해석으로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팍팍 주는 그런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이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했습니까? 한 적 있어요? 전혀.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런 거를. 근데 이분은 웃기잖아요, 지금. 유승민. 말이냐 막걸리냐? 아니, 이제 유승민이가 요즘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준석이가 막 뒤이어서 바톤을 함께 받아가지고 마라톤 하듯이 막 때리네. 세상에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 사법처리 사실까지 동원해가지고 윤 대통령을 협박합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 검사가 고발 들어간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윤 대통령님이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다 소상히 말씀을 드렸고 또 만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 충분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야?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기 위해서 박영수를 특검 시켜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초이스는 유승민 이분들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해놓고서 구형 때렸다고 그걸 갖다가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느작없는 정치꾼이 있다. 참 화가 난다. 자, 야당도 이렇게까지 안 씁니다. 이러면 안 되죠. 자, 당을 나가든가. 정치꾼이지 뭐냐고, 이게. 아니, 이렇게 느닷없이 지금 느닷없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사람 염장을 지르네, 국민들을. 참 묘한 분이네. 아니,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규정을 바꿔가지고 역성택이 많이 들어오고 민주당 패거리들이 지금 아주 국민의힘을 아작을 내려고 이번에 경선 때, 아니 국민의 전당대회 때 당연히 30% 들어가면 역선택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표가 나오면 그게 국민의힘입니까? 아니잖아요. 민주당 이중대지.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거야.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들이 그리고 초선 의원이 전부 다 찬성했어요. 당연 득표 100%로. 그러면 따라오면 되지. 아니, 안철수 의원님도 처음에 이건 좀 아니다 하시다가 오늘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당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유승민, 이준석 날뛰어. 자, 이준석 전 대표가요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기가 막힌 글을 썼어. 정말 참 사람 막 돌아버리겠어 나. 이준석 그냥 당원 100%로 해라. 어디다 이거 반말이냐? 그냥 당원 100%로 해라. 이렇게 제목을 써요. 그리고 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거 빼고 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은 총선에서 낙동강 오리알 된다. 우리 말 안 들으면 컵박하는 거지. 누가? 이준석 전 대표가, 젊은 정치꾼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반영 비중을 100%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 방송했잖아요. 그렇게 정리될 거라고. 그냥 당원 100% 하고 심기 경호 능력도 20% 정도 가산점을 멘토 단위 평가해서 부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비꼬입니다.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친구 유승민이가 이렇게 막 계속 페이스북에다가 막 억울하다, 내가 1등인데 나 1등을 제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까지 합세해가지고 대통령 경선 개입 불법 징역 5년이에요 이렇게 설명까지 하면서 윤 대통령 징역 간다는 거야. 5년 받는다는 거야. 유승민. 그런가 하면 이준석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비꼬는 거예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 때는 단칼에 내려쳐야 한다. 자, 9대 1이니 10대 0이니 해봐야 눈총만 받는다. 지긋한 말이요. 그리고 원래 정치권에서는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을 때 가산점 제도를 활용을 한다. 자, 5%에서 20% 가산점 부여해봐야 1%라고 물음표까지 딱 달아놓고, 그러면 절대 가산점을 넣으면 안 된다. 안 되는 건 없다. 또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총선에서 이기는 거 빼고 다 마음대로 된다. 가산점 20% 안 되면 절대 가산점 20점 제도, 이것을 제한한다. 이렇게 계속 비꼽니다. 총선은 낙동강 오리알 된다. 너희들이 하는 이 짓은, 이 얘기란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유승민,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이준석. 그들이 맹신하는 당원 투표 허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또 올려요, 얘가. 그리고 저 이준석은 자신이 써놓은 책 내용까지 미리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룰 변경과 100% 당원 투표의 최약점을 지적을 해요. 페북에다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당법에 한 사람이 복수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어차피 그 명단은 비공개이고 각 당 명단을 따로 보유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온라인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한 당원 제도를 제외하고는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단체 활동하시는 명단이 통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습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 맞잖아요. 그리고 단체로 활동하는 명단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 분이 가입하는 걸 꼬집는 거예요. 그럼 얘처럼 온라인에서 젊은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 나머지는 통으로 들어오고 또는 장사하시는 분들 가입하면은 이것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 이렇게 꼬집는 거겠죠. 그러면서 경선 때마다 필적이 같은 입당 원서 수십 장이 들어오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현실이다. 자, 이거 보세요. 종교 집단에서 엄청 모아오기도 한다. 그래서 실제 총선 때 각 당이 경선하면 그분들은 양당 한 번씩 경선에서 찍는다. 여론조사는 동시에 두 당 못 찍는다.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에 지금 페북에 써놓은 그 내용, 지금 현재 요거 잠깐 읽었던 부분, 이 부분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요,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당도 가입하고 국민의힘도 가입합니다. 양당 다 가입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할 때, 당대표 뽑을 때 당연히 당원으로 가입했으니까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 당원 전당대회를 한다, 대표를 뽑는다, 그럼 또 투표해요. 근데 얘는 지금 그렇게 무더기로 들어오거나 시장을 장사하시는 상인이 가입을 했는데 그것을 명단이 비공개로 들어온 것들, 이런 것들은 양당 한 번씩 경선에서 찍고 여론조사는 동시에 두 당을 못 찍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여러분, 일반 여론조사 이거 전화로 물어보는 겁니다. 얘는 지금 역선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전화가 왔어. 여론조사 업체에서 내가 민주당 당원이야. 전화가 왔어요. 그럼 업체에서 어느 당입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국민의 당이에요 하면은 그게 어디 확인이 됩니까?
당연히 역선택이죠. 근데 얘가 여론조사랑 동시에 두 당을 얘기할 수가 없다. 당연히 얘기 않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페북에다 합니다.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종교 집단이라고 말해요. 종교 단체도 아닌 종교 집단. 대한민국 종교를 집단으로 해가지고 그냥 폄하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씁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그들 이렇게 뭐 장사하면서 지역구에서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뭐 주민등록번호 써가지고 입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모집을 하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폄하시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중앙당으로 직접 가입을 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러면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역 당협위원장이 모집을 해서 당에 가입한 그 진성 당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말하는 역선택 가능성이 당원 투표에 오히려 존재가 하고 있다. 당원 투표에서 역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론조사는 역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이 얘기인데 이거 웃기는 설명이야. 전화 여론조사 역선택이 가장 많은 거지. 어쨌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 이준석 왈 주소지 체크가 안 된다. 자, 정당이 가입할 때 써내는 주소지를 실제로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나도 관악구 지역에서 가입을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저도 옛날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우리도 역선택으로 해야 되겠다. 나도 민주당 가입했어요. 그럼 역선택 했습니다. 저도. 충분히 하는 거를 얘는 없다는 거야. 아니 내가 했는데 없다는 거야. 또 이준석 전 대표 이 젊은 정치꾼이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한 주소지에 수십 명씩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전수조사하면 종종 나온다. 참 묘한 인간이죠. 그리고 공무원, 군인, 정당 가입에 금지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유권자 중에 공무원의 표심은 대변이 안 되는데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라 이 표심이 선거에서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아주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샘플링이라서 여러 가지 왜곡이 오히려 상쇄되지만 당원 정보는 검증 불가 정보이므로 오히려 왜곡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편견이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얘가 그 일반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하고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일반 여론조사는 역선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왜? 두 당에 가입을 하면은 한 당만 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 전화가 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민주당 당원이고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아니면 민주당 당원이 얘한테 전화가 왔어. 그럼 얘는 여론조사 할 때 국민의힘입니다. 100% 그렇게 얘기하고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50대, 60대 되면 끊을 수가 있으니까 30대입니다. 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질문이 오면 답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통과되는 겁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잖아, 얘는.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삽질해 놓으면 계속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지. 얘는 혼돈을 주는 거야. 어쨌든 유승민, 이준석 이 두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제명을 시켜야 돼요. 그래 국민의힘이 평화가 옵니다. 대통령한테 어디다 대고 징역 5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불법을 저질렀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씁니까? 겁대가리 하나도 없네. 유승민. 화가 나네요. 여러분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